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국제인증팀장 박희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6년도 수출 통관 단계 식품 안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되시고요. 순서는요, 먼저 사업 개요, 두 번째는 사업 세부 내용, 마지막으로는 국제인증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통관 단계 지원 사업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수출 통관 단계 지원 사업의 현황과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업체들이 해외 주요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출 상대국의 식품 관련 규제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2025년도 9월 기준의 부적합 사례를 보게 되면요. 식품별로는 157건, 원인별로는 21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중국이 39건, 다음은 일본이 23건, 대만이 11건, EU가 10건, 호주가 3건이었습니다. 원인별로는 표시 위반이 72건이었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기준 수치 초과가 5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처리가 24건, 부적합한 식품 첨가물 사용이 14건, 잔류농약 검출이 1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은요, 식품정보원에 한국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 규격이라는 정보가 떠 있거든요. 그거를 또 관심 있는 업체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준은 작년 9월 달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수출구 규제에 대한 어려움은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식물과 축산물 검역에 같은 경우에는 식물은 병해충, 축산물은 가축의 전염성이 전염성 질병, 이런 것들이 침입하는 것들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산지 공장에서는 생산된 제품에 식품 안전 규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햇섭 등의 위생 기준, 그 다음에 잔류 농약, 식품 첨가물의 기준,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 기준, 용기 포장의 품질 소재 등에 관련된 기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의 표시 등이 기준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나라마다 다 다르고 식품 안전 규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규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적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 원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또 해봤는데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규제 및 통관 절차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해소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요, 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수출 상대국의 규제 정보에 대한 정보 부족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확실하게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2026년도 수출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요, 저희 인증원에서는 규제 상담을 무상으로 수출 상대국의 통관을 위한 최신 규제 정보, 그다음에 수출 통관을 위한 서류, 리스트 제공 등, 그리고 서류에 대해서 적절성을 검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수출 바우처와 이제 연계를 하고요. 통번역, 마케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부터 그 식약처와 중기부와 즉 협업을 통해서 수출 바우처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그 중기부하고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많이는 이용을 해서 수출로 확실하게 이제 이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많이 참여하셔서 이러한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은요, 그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고요, 바우처를 이제 부여하는 건데요. 참여업체 신청과 협회로부터 이제 추천받은 업소 중에서 인증원과 식약처가 심사 기준에 따라서 25개 내외를 지금 선정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업체를 이제 중기부로 보내드리면은 적합성을 검토를 하고 바우처, 그러니까 가상의 쿠폰이죠. 발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우처는 총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은 한 그 기업의 이제 여건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50에서 70%, 기업 분담금은 30에서 한 50%로 그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우처를 그 보유한 참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 그 바우처 그 메뉴판에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서비스 수행 계약 체결 후에 그 서비스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요 비용을 운영 기간에 정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세부 내용입니다. 그 지원 절차, 그다음에 지원 내용, 선정 평가 기준, 그리고 이때까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사업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청서를요, 협회 추천이나 그 희망업소에서 이제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그 신청 업체를요, 평가하고, 올해는 25개소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그 업체는요, 저희 인증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규제상담 전문 관세사가 업체에 맞게끔 맞춤형 기술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평가 기준인데요. 선정평가 기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의 건전성, 수출액, 종업원수 계량평가와 추진 의지, 그다음에 목표의 구체성, 그다음에 수출 가능성, 마케팅 준비 현황, 비계량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브랜드 K 인증 업체에는 가산점 5점이 이제 부여됩니다. 그래서 중기부 수출 바우처 사업과 협업으로 이제 또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25개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업체를 중기부에 줘서 또 거기서 또 선정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조건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25개를 선정하고 중기부에 넘기게 되면은 중기부에서 거의 대부분 채택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전 규제 상담으로는 구비 자료, 목록을 제공하고 식품 유형 매칭 등 사전 상담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사관에 정보 요청과 규제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검토 결과 이제 그 업체의 그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수출 상대국의 통관 기준이 맞는지 안전성 검사라든 등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케팅, 그다음에 번역 이런 것들을 수출 바우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요, 검사 결과나 최신 정보를 또 반영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최종 규제 상담을 실시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모아서 규제 정보집도 지금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가장 큰 장점으로는 그 수출 상대국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수출 식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부적합을 방지해서 부적합에 따른 손해를 또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수출 지원 통관 단계 지원 사업별로 이제 연도별 사업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출 지원 그 4개국 17개소 25개 품목을 지원을 해서 총 수출 연계율이 47%였고요. 22년도에는 4개국 11개소 26개 품목을 지원해서 수출 연계율은 54%, 23년도에는 11개국 9개소 25개 품목을 지원해서 연계율이 67, 24년도에는 13개국 17개소 28개 품목을 지원해서 수출 연계율이 71%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성과, 작년에는 많은 성과가 났는데요. 25년도에는 20개소 25개 품목을 지원해서 수출 연계율이 75%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출국 아르헨티나나 그다음에 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앞서 말했듯이 그 규제 정보지를 발간해서 신규 업체도 그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 수출 연계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국제인증팀에 관련된 업무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 표를 보게 되면요. 이 표는 저희가 이제 국제인증팀에서 하는 업무를 다 모아놓고 그다음에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이 빨간 색깔로 그 타이틀을 해놨는데요. 이 사업을 보게 되면은 그 순차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는 식품안전 통관 단계 지원 사업은 올해는 25개소. 그 다음에 그 또 사업을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박람회 부스를 하반기에 그 실시해서 1대1 맞춤 지원, 그다음 바이어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수출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올해도 역시나 진규부와 협업해서 바우처는 지속적으로 그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안전 통관 단계 지원 사업은 신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이라고 하면 수출 기업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 강화는 기존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수출국 정부에 대한 규제 대응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주기로 우리나라에 시사를 오게 됩니다. 그 대응에 할 때에 저희 국제인증팀이 나가서 같이 규제 대응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올해 이제 6월 달에 그 지금 해관 청소에 관련된 법령이 바뀌겠지만 중국으로 수출을 그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해외 생산 업체 등록을 받아야지만 중국으로 등록을 가능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위해도에 따라서 그 하는 것들을 좀 유동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중국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맞춤 기술 지원을 올해도 정부 품목과 민간 품목 모두 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하는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그 매뉴얼을 고도화해서 그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찾아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보급 확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국제협력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제협력 사업은 단순히 연수가 아니라 K푸드 전시회나 이런 수출 지원 설명회, 그다음에 수출 협의체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통관 단계에 참여하는 업체가 이런 국제협력 사업인 그 국내 식품 세계화 이 업종에 같이 녹아들여서 같이 제품을 홍보하고 같이 K푸드 전시를 통해서 K푸드가 실질적으로 중남미나 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UAE나 사우디 쪽으로도 뚫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유통채널 확보와 수출 판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출과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우리 인증원의 첫 해외 그 사무소인 중국 주재소와 함께 수입식품 배추김치입니다. 배추김치는 모두 이제 수입하려면은 해썹을 받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또 지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지금 그 참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국제인증팀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중간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또 지속적인 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5년 수출 통관 단계 식품 안전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해서 애플망고 코리아 유한나 대표님께서 공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애플망고 코리아 대표 유한나입니다. 2024년부터 수출 통관 단계 식품 안전 지원 산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일 발표는 사업의 개요와 사업 현황, 그리고 사업 성과, 사업 관리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팀장님께서 많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본 사업은 규제 중심의 식품 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유통업계 진입에 필요한 국제적인 요구사항과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 기관과 정부의 가이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수출식품의 현지 통관 거부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이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본 사업을 통해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안내인데요. 수행사인 애플망고 코리아는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의 검역 통관 파트너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분 검토와 라벨링뿐만 아니라 검역 통관 단계에서 필요한 실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럽, 필리핀, 홍콩, 대만에도 라벨링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여 자료 수집과 정보 제공, 라벨링 업무 지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 말씀드린 국가별로 업무가 가능한 수행 범위들이 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적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에 지원업체 모집을 진행을 하고 3월부터는 업체와 인증원의 협약 후 업체별 수요 고가와 품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업체 방문과 유선 상담을 진행하고 업체별 맞춤 가이드와 실무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며 11월 말에는 완료 보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진행되었고 올해도 별다른 이슈 사항이 없다면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도 지금 현재 그 업체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월 27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업무 범위입니다. 저희 애플망고 코리아는 전문 상담 인력과 현지 파트너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들을 통해 업체별로 중점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대응이 가능한 전문 인력과 해외 파트너를 연결하여 상담을 수행합니다. 또한 국가별 규제 정보 수집과 해외 파트너사를 통한 실제 사례 제공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순 컨설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관제사의 교육 또한 제공합니다. 수출식품 라벨링이나 관련 서류 작성,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이 제공됩니다. 식품 수출 가이드라인과 FTA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또한 같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실제 업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성분 검토와 라벨링 작성, 서류 검토를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현지 통관 파트너 연계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이미 수출한 품목이 통관 중에 이슈가 발생하거나 검역 중에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 에이전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이커머스 등을 통한 수출 연계와 푸드위크 식품 박람회 전시, 바이어 미팅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수행사인 애플망고 코리아 업체 현황입니다. 저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1년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을 비롯하여 AT, 한국무역협회, SGS 등과 식품 수출, 라벨링, 해외 인증 등록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직 현황인데요. 국내 조직과 해외 에이전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는 전문 상담 간세사들이 있어 식품에 특화된 수출 관련 프로세스와 FTA, 무역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해외 에이전시들을 통해 해당 국가의 규제와 이슈 사항, 실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년의 경우 19명의 인원이 본 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진업체 현황들입니다. 24년, 25년 동안 어떤 품목들이 어느 국가로 수출되도록 컨설팅을 받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4년의 경우 총 17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품목들을 보시면 냉동 부침개, 분말차, 음료 베이스, 김치, 단팥빵, 건강기능식품, 레토르트 국탕류, 순살 게장, 비건 만두 등 정말 품목이 다양했습니다. 주요 국가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등이 있었는데요. 주요 요청 사항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업체 현황입니다. 총 20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레토르트 국탕육, 즉석 조리식품, 유산균, 유아 스낵, 밀키트, 건강기능식품, 만두, 김치 절인 분말, 떡볶이, 수산물 가공품, 콜라겐, 콤부차, 다양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들이 선정이 되었고, 일본, 중국, 미국, 중남미, EU 등의 국가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사업 내역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25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수행한 추진 일정표인데요. 3월에 업체 협약 후 전문 상담 인력을 배정하고 4월부터는 주차별로 업체 방문과 상담, 자료 제공이 격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초 방문 후에는 유선이나 이메일, 카톡 등으로 편하게 업무 요청을 주셨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완료 후에 상담 완료 보고서와 업체별 가이드, 국가별 규제 정보집 제공을 통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네,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70% 이상이 모두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 기존 국가가 아닌 특히 신규 국가나 신규 제품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본 사업을 통해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진업체와 품목 국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업체들에서 주셨던 주 요청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표에 주 요청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2024년에는 성분 검토와 무역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 라벨링과 신규 국가 규정 확인, 인증 수출자 취득, 현지 국가의 HS 코드와 관세율 확인, 수산물 가공장 등록 절차와 미국 수출 제조시설 등록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데 요청 사항 모두 누락 없이 진행이 되었고 총 12개 업체가 신규 국가, 신규 제품으로 수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표는 2025년 업체들 요청 사항인데요. 국가와 품목이 조금 더 다양해졌습니다. 육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검역 대상 물품의 경우에도 레토르트 제품으로 실제 수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내 시설 기준과 검역 기준이 충족하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실제로 일본과 싱가포르에 해당 물품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꽤 있었는데요. 몽골과 미국, 중국,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규정과 기준에 맞춰서 라벨링이 제작되었고 실제 수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수출 국가인 미국과 중국 이외에도 EU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대한 요청이 많았는데요. EU와 같은 경우 첨가물 기준과 표시 방법이 우리나라와 많이 상이하고 현지 기준에 맞춰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서류 구비나 작성에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우 수출 전에 사전에 식약처의 제품 등록 절차가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해당 절차나 서류 준비가 까다로워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업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도 20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모두 신규 국가, 신규 품목 수출이 가능하였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자료는 실제 수출이 진행된 후 받은 수출 증빙 자료입니다. 해당 컨설팅이 무상으로 진행되는 컨설팅이다 보니까 실제로 수출이 진행되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도 사업 완료 후에 실제 수출이 이행되었는지 수신고 필증이나 구매 확인서 혹은 이제 구매 실적 내역들을 통해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업체들의 요청 사항을 설명드렸는데요.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테이블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무역 관련 부분, 식품위생 관련 내용, 수출 통관, 현지 FDA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보았습니다. 무역 업무에서는 서류 작성과 무역 절차, 실무에 대한 상담, 그리고 현업에서 필요한 포워딩이나 관세사 연계 같은 내용들을 통해 직접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식품 분야에서는 현지 수입자나 FDA에서 요구하는 식품 관련 성분표나 공정도, 성적서 등의 영문 또는 현저 적성과 첨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현지 국가의 관세나 HS 코드인데요. 유선이나 카톡으로도 수시로 상담이 가능해서 많이들 요청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EU 수출이나 아세안 국가 수출 시 필요한 인증 수출자 취득도 해당 사업 기관의 무상으로 취득이 가능한 부분이며, 이외에 FDA 등록이라든지 품목 등록 같은 부분들도 사업 기관 내 지원이 가능하므로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실제 업체 방문해서 상담과 업무를 수행한 자료 사진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 업체에서 제공한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미국형 수출 전반에 대한 무료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 요청을 주셔서 제공했던 교육 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네. 그리고 EU 수출 수산물 가공장 등록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의를 주셔서 해당 규정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린 자료를 같이 예시 자료를 드렸고요. 이외에도 태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식품의 라벨링 가이드에 대한 요청을 주셔서 저희가 직접 제공하였던 가이드 자료를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개정 사항과 이슈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초에만 이렇게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연내 수시로 발표되는 각 국가별로 이슈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당 자료를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저희가 2024년, 25년, 2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라벨링을 지원했던 자료입니다. 작성 중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내용을 좀 명시해서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해드린 자료이고요. 두 번째 보시는 자료는 이미 완료된 라벨에 대해서 검토하고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이미 완성된 라벨에 대해서 검토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보시는 자료는 최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라벨링 가이드를 제공했던 부분입니다. 미국의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라벨이 작성되어야 되는지 각 필수 표기 사항별로 내용 가이드를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형태와 같이 라벨링 가이드가 제공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자료는 방금 저희가 가이드를 드렸던 내용대로 작성된 최종 라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 FDA 등록 관련 업무 지원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저산성 식품과 산성 식품에 FCSID라고 해서 공정과 품목 등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업체에서 필요한 구비 서류 안내와 준비 그리고 등록 절차까지 모두 한 번에 수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앞에 나와 있는 자료가 실제 미국 FDA에 등록된 사례에 대한 증빙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지 국가의 HS 코드와 세율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수출 예정인 품목의 HS 코드와 세율을 확인해서 업체에 전달드린 회신 자료입니다. 검토 중인 신규 품목들의 코드와 세율이 다양한 경우 국가별로 이렇게 코드와 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수출이 계속되거나 기간 중에 마무리되지 못한 수출이 있다면 업체에서 많이들 난감하실 텐데요. 사업 완료 보고는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서류 검토나 라벨링에 대한 보안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사업이 끝났지만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푸드위크 박람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2025년 푸드위크 코리아에서 먼저 한번 참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이름으로 부스를 이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
업체들의 제품들이 직접 국내 바이어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는 추가로 바이어 미팅까지도 연계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나 쇼피 등 이커머스 연계 등 적극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합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